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셜미디어 사용자라면 아마 10년 챌린지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니뭐니 해도 이 챌린지에서 제일 좋았던 건 여러 재미있는 밈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점이죠. 아마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지난 10년 동안 세계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2009년에 우리가 믿었던 예언들이 2019년에도 여전히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 복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사람들은 2018년쯤이면 인간 복제가 흔한 일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지금쯤은 복제된 동물과 인간이 길거리를 자연스럽게 돌아다녀야 했겠죠.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직장에 가기 싫다고 해도 아직 자신의 복제 인간을 대신 출근시킬 수는 없죠. 프렌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17년 인기 시트콤 프렌즈가 다시 방영될 거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이제 기대하고 바라는 건 멈춰도 될 것 같네요. 시리즈에서 피비 역할을 했던 여배우 리사 쿠드로는 히트 매거진의 인터뷰에서 장기 히트 시트콤 프렌즈의 속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거였군요. 꿈이 산산조각나는 기분이. 과학은 농업을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전 많은 사람들이 2018년이 되면 농부들이 풍작을 위해 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농부들은 집안에서 어떤 작물을 기르고 싶은지 선택하는 버튼만 누르면 될 거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의 빗나간 예측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글을 쓰고 타이핑을 해야 합니다. 2019년이 되면 글쓰기나 타이핑 기술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작업을 대신해줄 새로운 대체품을 기대했어요. 자동 받아쓰기 같은 거 말이죠. 글쎄요, 저는 아빠보다 시리와 더 자주 대화하긴 하지만 아직 키보드나 메모장을 버리고 싶진 않아요. 아니, 시리, 내가 받아쓰기라고 말했지? 바닥쓸기가 아니라 화성의 인간이 발을 디딛기를 아직도 기다리는 중. 10년 전 나사 관계자들은 2019년이면 화성으로 우주인을 보내게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벌써 2019년인데요. 그럼 왜 아직 화성에 캠프를 설치하지 않은 거죠? 사실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너무 비난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018년 11월 26일 화성 표면을 탐사하기 위해 보낸 우주선인 인사이트가 화성에 착륙하여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이 직접 화성을 보게 되려면 적어도 2028년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다음 10년 챌린지를 기다려봅시다. 베수비오 화산은 다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틀린 예측이었죠. 2018년이 되면 초화산 베수비오가 기원전 79년 폼페이시를 파괴했던 때처럼 다시 폭발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화산은 아직 폭발의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그 예측은 빗나갔다는 거겠죠. 한편 2016년 나폴리 주민들은 그때 이후로 화산이 말 그대로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날 나폴리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죠. 금성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2018년은 금성의 성공적인 해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에 금성에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발견했어야 했죠.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줄 자동차 발명 정도의 혁명을 기대했습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금성은 수세기 전과 마찬가지로 탐사되지 않는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혁명적인 에너지원이 있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인간은 아직 200살까지 살지 못합니다. 2009년 사람들이 이 예측을 정말로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16세기에 살았던 노스트라다무스는 2019년이면 인간의 수명이 200년 정도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의학의 발전 덕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현대의학은 정말로 큰 발전을 했고 요즘 사람들은 더 오래 삽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은 여전히 80세를 넘지 않습니다. 원자로는 천연가스를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전 환경운동가부터 경제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문가들이 미래의 어떤 에너지원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우세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 하나는 2019년까지 핵 증식형 원자로가 천연가스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거였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는 여전히 천연가스를 추출하고 거래하고 사용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태블릿은 아직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3년 전 블랙베리 CEO인 토스텐 하인즈는 태블릿이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5에서 6년 후에는 아무도 사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쯤이면 아마 벌써 그 말을 취소한 뒤겠죠? 태블릿이 요즘 얼마나 인기 있는지 보세요. 2017년에만 전 세계 소비자들은 1억 6,400만 개의 태블릿을 구입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어떻게 된 거죠?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2000에서 2020년이 되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흔한 것이 되고 주요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테라푸지아는 이미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시제품을 제작하고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만화에 나온 것 같은 자가용을 타고 날아다니는 편안함을 즐길 수 있게 되려면 100년 정도 더 기다려야 할 거예요. 2019년에 반중력 자동차를 이용해서 출근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은 안타깝게도 아직은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저는 아직도 제트팩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은요? 식당은 여전히 그들의 음식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모든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당연한 흐름이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 방식을 따르고 식습관을 바꾸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한 번에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해보세요. 이 예측이 실현되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아니면 지금 먹으려고 하는 기름진 햄버거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해보세요. 이런... 세상은 끝이 나지 않았어요. 휴... 기억나세요? 2009년 모든 사람들이 동요하면서 2012년 12월 21일을 세계 멸망의 날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확실하다고 고대 마야 달력이 끝나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고 말이에요. 마치 유일하게 논리적인 설명은 그날이 종말의 날이라는 것뿐인 것 같았죠.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외계인의 침략의 형태로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지구 전체를 덮는 거대한 해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중국의 한 남자는 대홍수 이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종말에 대비한 선박을 제작하느라 1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들였죠. 하지만 운명의 날은 그냥 지나갔고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2012년 12월 21일은 마야인들이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한 지 5125년이 되는 첫 번째 대주기 달력의 마지막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세상의 끝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2017년 인터넷은 수많은 바이럴 비디오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비디오에 따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니비루라고 불리는 떠돌이 행성이 궤도를 벗어나 지구로 돌진해와서 지구를 산산조각 낼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니비루 종말은 일어나지 않았죠. 더 흥미로운 건 천문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런 행성은 존재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측은 아주 흥미로운 얘기거리가 됐죠.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실패한 예측을 더 알고 있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여 항상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